얘기지만 우주론 국기를 가진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아까 북두칠성 보셨지만 옛날 우리 민화에 따르면 북두칠성 신선이 점재야 태어나고 죽으면 우리 재래식 장묘에서 사람 그 시체 밑에 까는 거를 칠성판이라고 불러요. 그 북두칠성 폭풍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저희가 최근에 연구를 좀 많이 해보니까 개천절날 그 강화도에서 칠선녀가 이렇게 제를 지낼 때 왜 칠선녀냐? 다 북두칠성 화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자 이거는 뭐 종교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 민족의 제가 특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외국인이 아니 왜 이 나라는 참 이상하다. 이렇게 호화 빌딩을 줘놓고 왜 돼지머리 놓고 고사를 지내느냐. 이런 미신을 믿느냐. 천만에요. 뭐 저도 돼지머리가 효과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돼지머리가 등장하는 고사는 제천행사입니다. 하늘에 빚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하늘을 숭상한 전통 같은 것이 자꾸 사라지고 하니까 오히려 우주시대에 앞서가야 될 민족이 문화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답답합니다. 저희 천문연구원에 오시면은 현관에 천상열차 분야지도의 그 모조품을 전시해 놨습니다. 요 얘기를 잠깐만 해드리겠습니다. 한국 사람이면 다 아셔야 됩니다. 왜? 10,000원짜리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고 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고려라는 그 나라 이름, 그걸 아마 내리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왜? 고려, 고구려, 그 위대한 나라 이름을 내리느라고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제가 국사학자는 아니지만 뭐 틀림없을 겁니다. 그런데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으니까 아마 조선이라는 국호를 발견했을 것이고 그 고려는 코리아가 됐고 조선은 모닝캄이 된 거죠. 조용한 아침의 나라가 된 거죠. 모닝캄이란 말 누가 한지 아십니까? 타고르가 아닙니다. 타고르는 우리 동방의 등불이라고 했고 모닝캄이란 말은 천문학자 로웰이 했습니다. 로웰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그 아리조나주의 플렉스텝이라는 도시에 로웰 천문대를 짓고 화성의 운하를 연구하던 사람입니다. 이 로웰이라는 천문학자 때문에 문어처럼 생긴 화성인이 등장하게 된 거고 결국 웰스의 그 우주전쟁이라는 소설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로웰이라는 분이 조선 말에 우리나라에 잠깐 들어왔었어요. 그때 그분이 이제 안개 속에 있는 초가집에 있는 우리나라를 보고 아 역시 나라 이름 글자 그대로 조용한 아침의 나라구나 해서 아침의 나라라는 책을 하버드 출판사에서 출판하면서 그 이름이 원래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일단 국호는 해결이 됐는데 하늘이 조선을 건국했다고 또 주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땅한 게 없는 겁니다. 그 뭐 용비어천 가는 그 뒷얘기고요. 그런데 마침 그때 누군가가 이 고구려 그 석각도 탁본을 갖다 바친 겁니다. 성자 그 석각본을.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탁본이니까 그 원본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태조가 뛸 듯이 기뻐하면서 야 빨리 돌에 새겨라 한 겁니다. 근데 돌에 새기려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왜? 고구려 거라 거의 1000년 전 거예요. 그 10년이면 강산이 바뀌지만 1000년이면 별자리가 바뀝니다. 근데 이 별자리 판을 기준으로 뭐 우리가 계절이나 뭐 이런 걸 평가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바로 잡을 사람이 아마 없는 모양입니다. 그때 찾아낸 사람이 고려 말 그 천문학자였던 류방택입니다. 서산 류씨, 서령 류씨라고도 하죠. 그 유방택이라는 사람을 이성계가 협박을 한 것 같아요. 뭐 직접 했는지 수화가 했겠죠. 멸문제화를 당할래 도와줄래. 그러니까 유방택이라는 사람은 고려말 충신이었기 때문에 아마 좀 저항을 하다가 그냥 협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을 조선족 관료로 만들어줘라. 그럼 내가 하겠다. 해서 아마 좀 바로잡은 모양인데 이거는 저희 천문학자들이 국사학자님들보다 더 잘 알죠. 저희는 그냥 별을 보면 하니까. 그래서 우리 고등과학원에 있는 우리 박창범 교수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가운데 부분은 바로 잡았는데 이 가장자리는 아직 1세기 걸 그대로 남겨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서 이제 류방택이라는 분은 이제 계룡산에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참회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무덤에 비석을 남기지 않겠다. 그래서 오늘날 그분 묘소가 어딘지도 모르고 지금 초상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 태조 4년에 이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이제 태조본이 나오게 되는데 경복궁에 가셔서 궁중유물전시관 가보면 거기 있습니다. 예, 거기 이렇게 서 있습니다. 예. 근데 아쉬운 건 뭐냐? 이것이 세계에서 두 번째 오래된 석각도예요. 태조본이. 이거보다 앞선 중국의 순우천문도가 150년 된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나 그 원본은 고구려 거는 언제 거예요? 1세기 겁니다. 그래서 태조본을 새길 때 이 부분을 한자를 모르는 사람도 이쪽을 잘 보시면 원래 원본은 평양성에 있었는데 전란통에 강에 빠졌다. 대동강이겠죠. 그러니까 만약 그 석판이 그대로 있으면 우리가 건질 수만 있으면 광개토 대왕비보다도 더 위대한 비석입니다. 광개토 대왕비가 우리 민족의 힘을 보여준 비석이라면 그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우리 민족의 문화를 보여주는 겁니다. 뭐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할 거 없이 별을 갖다가 돌에 새긴 데가 없습니다. 만약 이게 발견되면 우리가 제일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천 년 된 고인돌에 북두칠성을 새길 정도로 별의 나라였습니다. 뭐 바람의 나라라는 연속곡 있는 모양인데 별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별의 나라를 정말 재현하고 싶은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이거 매일 쓰시지만 한번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바탕에 있는 것이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되겠습니다. 국보 228호. 예. 그 다음에 국보 230호 혼천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광스럽게도 저희 한국천문연구원 보현산 천문대 1.8m 망원경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예. 요게 다들 뭔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화폐를 디자인하신 분은 우리 민족의 천문학 역사를 이렇게 박물관처럼 한번 쭉 진열해 주신 겁니다. 예. 그래서 얼마나 정교하냐면 좀 확대해 보시면 혼천이 옆에 북두칠성이 있어요. 근데 북두칠성은 끝에서 두 번째 별에 새끼별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이건 서울서는 절대 못 봐요. 그리고 특히 시골 가서도 제 시력이 적어도 1.2는 돼야 됩니다. 그럼 비로소 요 별이 보이는데 이게 엘커라는 유명한 별입니다. 엘커. 예. 요 별도 유명합니다. 예. 우리가 외래로 적을 때는 미자르라고 적는데 미자르 알코로 이렇게 적습니다. 예. 근데 현재는 그렇게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용어가. 그래서 유명한 별자리고